예, C스토리 CEO 인터뷰. 오늘은 윤인미, 김성윤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윤인미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주식회사 유니미는 UNITMI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너와 나의 TMI 사이가 되자라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모티너스라는 서비스로 챌린지라는 어떤 컨셉 안에 습관을 만들고 기업은 그 컨텐츠를 통해 이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업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네요. 네, 단순히 고객이 뭔가를 구매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이 제품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게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 사용자들의 그 후기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사용하는 건가요? 네, 사실 보면은 저희가 이게 꾸준히 루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꾸준히 써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게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네네.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갖고 효과를 본 케이스들이 있나요? 실제 저희가 가장 처음 했던 기업 중에 건강한 잼을 만드는 저당잼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습관을 좀 만들게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식을 열심히 먹게끔 해주고 이 잼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정말로 내 몸에 좋다라는 거를 이제 고객 경험을 경험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 사실 이제 키워드도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사용자 경험을 많이 확보해 둔 상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홍보 마케팅도 쓰시고 그다음에 키워드도 상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들 검색도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아,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고민 없이 모티너스를 검색하셔서 네, 컨택을 주시면 되고요. 사실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게끔 저희가 웬만한 컨설팅은 다 해드려요. 어떤 식으로 잠재적 고객을 묶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우리 제품이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걸 어떻게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일단 대표님께 네, 컨설팅을 받고 네, 적합한 그 솔루션을 도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젊으신데 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닛미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셨나요? 제가 돌이켜보면 한 2년 전부터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학업을 하면서 진짜 창업이랑 가장 근접한 카풀 플랫폼을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실제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실리콘밸리 남들이 이제 가보고 싶다라는 것도 어떻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쪽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겪다 보니까 창업을 통해서 나도 내가 내 서비스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외국에서 하셨나요? 네네. 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고 왔습니다. 전공은 뭘 하셨어요? 전공은 제가 응용 언어학과라고 사실 보면은 언어학을 통해서 다른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조금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학과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AI 회사에서 음성학을 조금 다루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언어를 알아듣게끔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를 언어학적으로 패턴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네. 가서 졸업하고 네네네. 현지에서 취업을 했다가 네네. 그럼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은 제가 보기에 한 1년 반, 2년 정도 했고요. 사실 그 과정 중에서 조금
제가 창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조금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데이터를 관리해보는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조금 일을 해보고 사업개발팀에서 사업적으로도 어떻게 구현하면 될지 그런 쪽으로 일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교 때부터 네,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창업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네네. 좀 2, 3년 정도 내가 사회적 경험을 쌓고 네. 그리고 창업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취업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진 않았었어요. 부모님이 사업 쪽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업앤다운을 너무 옆에서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커서 사업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조금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다양한 거를 경험하다 보니 그 생각이 조금 틀이 바뀌었고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부모님의 이 사업을 보면서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네, 일단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긴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아주 용감하시네요. 그 창업은 혼자 할 수 없는데 네네. 그 어떤 계기로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팀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들였던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 그리고 제가 실행하고 싶다라는 거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의외로 조금 가까운데 저의 전 직장 상사이자 동료가 저의 첫 번째 팀원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자기계발 모임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런 거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팀원을 정말로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8, 9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팀원들도 네네. 역시 유학파들이었네요. 네, 저희 개발자 같은 분도 실제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했고 저희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반대로 미국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러 온 케이스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돼서 다시 다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 네네. 직장 선배 또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을 우리 같이 창업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네네.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해야지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거를 갖다가 모토로 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게 사실 개발자 이제 뒷님도 창업에 대한 어느 정도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떤 서비스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도 실제 제가 자기계발 모임을 하면서 하나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방법론이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이 효율적인 거를 한번 서비스로 앱으로 한번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경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와중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팀원한테 얘기했는데 본인도 자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군대 가면 소나기라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일기처럼 그것도 본인이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이런 게 조금 타이밍이 잘 맞아서 우리 한번 사이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무래도 언어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좀 목소리도 좋고 이렇게 남을 설득하는 이런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서로 모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직장에서 만나긴 했지만 선뜻 남의 창업에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놔두고 창업에 동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또 다른 어떤 그 목표가 있었을까요? 네네. 이 창업을 하는 목표가? 사실 제가 창업을 딱 결심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개발 역량으로서는 사실 뭔가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팀원 확보가 우선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만들려는 거를
그거를 공감해주고 이걸 시작해줄 수 있는 팀원이 있냐라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가장 제가 결정적으로 생각했던데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채워서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조금 만들고 싶은 그런 서비스는 찐 자기계발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미션과 비전으로 지금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청년들이 네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자, 뭐 다른 사람을 좀 바꾸자 네네. 이런 시도가 어려운데 대표님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제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뭔가 변했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이 성취를 했다거나 이런 거를 느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타입이어서 사실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저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꾸게 하는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서로 친해진 것도 같고 네네. 지금 우리 그 소담스퀘어에서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은 이제 이 소담스퀘어에 지금 직원들하고 함께 들어와 있는데 네네. 이 소담스퀘어는 어떤 곳이에요? 사실 이 소담스퀘어라는 공간이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조금 돕고 홍보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인데 사실 요즘 보면은 디지털 전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소상공인이 그거를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말 그대로 내가 제품에 필요한 공간을 빌려서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 있고 실제 제품 촬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이랑 협업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대표님 회사는 다 청년들인데 네네네.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저희 회사는 네. 시니어들인데 네네네. 처음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아, 왜 이렇게 나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들어왔지?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이거를 반대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말 그대로 저희는 사회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열정과 뭔가 기술력으로 지금 해결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봐온 결과 이 경험이라는 측면은 저희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를 사실 경험적인 측면으로 도움을 받고 반대로 저희는 기술로서 어느 정도 협업을 한다면은 이 시너지가 반대로 더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열정과 도전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경험이 좀 적고 또 저희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네. 또 이렇게 창업에 대한 어떤 도전과 열정 이런 건 좀 약한 편이고 네. 같이 이렇게 합해서 시너지를 내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네. 우리가 잘 되면 네네. 비슷한 케이스들이 또 이렇게 맞아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창업을 일단 했는데 용감하게 했는데 네네.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니라고 하면 한숨이 나오네. 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사실 창업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제 피부로 와닿았을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매 순간이 조금 전쟁터 같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를 선보였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모두 좀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좀 그게 원동력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금적으로나 뭐 조직의 팀워크나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보신 자금, 두 번째는 이제 팀원의 그 하모니를 여쭤봤는데 자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부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대표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 자체가. 근데 제가 사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런 대표님들을 자주 만나서 하는 네트워킹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누구를 어떤 대표 제 나이 또래 사실 창업을 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어서 다 직장 생활을 하지 저희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고민해주는 대표님들이 사실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 서비스처럼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하고 나니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도움도 필요했는데 네네. 그걸 예비 창업 패키지로 1차적으로 해결하고 네네. 또 2차적으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를 한 네네네. 거네요. 그 모든 예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다시 취업을 하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 네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내가 사업자가 없을 때 본인이 사업을 꿈꾸고 있으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이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끔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정한 이런 멘토링 수업같이 대표자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1대1로도 멘토링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그 주관기관에 가서 출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한테는 내가 출석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꼭 출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가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였죠? 그게 이제 각 기업마다 다른데 명시된 거는 한 1억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팀원들이나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4천 후반에서 6천 초반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듯이 창업 예비생들이 네네. 창업을 위해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네. 이렇게 창업을 하고 또 창업된 상태에서 청년 사관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발전시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도 받고 이제 이렇게 발전하네요. 네네. 그럼 대표님 회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청년 사관학교를 나와서 네네. 지금 소담스퀘어에다가 이제 이렇게 둥지를 텄는데 네네. 앞으로 투자를 받을 계획들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투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실제 한 기업과 계속적으로 얘기도 나누고 있고, 실질적으로 두 개의 기업이랑 두 개의 이제 벤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투자를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또 이번에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정부 사업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정부에서 네네. 대표님과 같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지원해주고 있고 네. 또 회사가 또 건강하면 또 외부에서도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네요. 네네네. 그럼 본인의 회사를 지금 돈으로 평가하면 네네. 현재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나요? 이거는 비밀인가요? 제가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비전과 미션이 사실 반대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나랑 맞는 가치관을 가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상이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떤 가치일까라는 걸 반대로. 네네.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대표님을 보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테크니컬하게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면도 중요한데 네네. 세상을 바꾸고 싶고 또 팀원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고 네. 이런 이야기에 더 높은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사실 뭐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스타트업이든 자신이 어떤 거를 좀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에 따라 뭐 전략적인 투자를 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재무적인 투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우리 그 대표님이 청년창업사관학교 네. 출신이고 또 이 소담스퀘어에 지금 사업장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롤의 권인택 대표 네네. 또 30대 청년인데 네네. 지금 회사가 굉장히 청년창업학교 선배로서 네네. 굉장히 롤 모델이 될 만큼 성장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분도 만나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한 것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변화시키고 만들어 보겠다는 이 가치관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의 투자도 받고 IPO도 하고 이런 네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롤 모델로 한번 우리 권인택 대표님을 삼아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울 점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어떤 경험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탐구를 하다 보면은 저도 그 길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LPGA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해외 진출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골프가 대중화가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가서 그렇게 할지는 몰랐는데 그 선수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 스타트업 계통도 청년들이 봤을 때 롤 모델이 돼서 나도 창업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다 같이 공무원 공부하고 다 같이 의사 되고 다 같이 변호사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 창업가들이 나라에서 없으면 우리나라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죠? 우리 대표님한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네, 창업을 해놓고 네네. 아, 이거 괜히 창업했다 이러고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제가 이거를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저는 일단 아니요가 제 답이고요. 그 이유는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계속 나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정말로 내 꿈과 가치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는구나라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창업이 힘들지만 창업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네네. 그런 청년들한테 취업을 원하는가 창업을 원하는가 아, 네. 이런 질문에 네네. 뭐를 추천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조금 주제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뭔가에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2년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아이템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본인 역량을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에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나를 조금 디벨로핑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이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됐다 아니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결심이 섰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업은 청년들 자신들도 좀 두려운 면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좀 자식들이 안정된 직장에 가서 네.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창업을 극구 만류하는 이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대표님은 부모님이 네네. 창업하는 걸 말리진 않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크게 첫 번째가 이 힘듦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반대로 어느 정도 제가 설득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했다가 이제 저의 첫 번째 서포터즈가 된 것처럼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창업을 이거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창업이 살짝 정글 같아요. 정글. 네. 예. 사실 정글을 탐험하는 탐험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정글도 이제 처음에 내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길을 찾으려면은 막 수많은 걸 헤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시작했는데 앞에 막 큰 풀이 올라와갖고 이거를 또 헤치고 나가야 되고, 이런 난간들을 하나 가다 보면은 또 주변에 나랑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더 빨리 전진도 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갈림길이 나왔을 때 네. 이거를 어떻게 헤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선택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같아서 저는 살짝 정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참 멋진 얘기네요. 근데 정글을, 그렇죠. 정글을 가면은 벌레도 많고, 뭐, 위험한 것들도 많고, 네. 두려움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대표님 그 정글을 여행한다고 즐기시는 거네요? 네, 탐험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멋집니다. 네, 아닙니다. 그 앞으로 네.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는 나의 미래,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네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좀 찐 자기계발러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 또한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던 타입이 아니었는데 실제 제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실제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만든 시너지가 조금 더 크게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통해서 조금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윤택하게 본인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세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은 그거는 조금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을 쫓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한테는 돈을 쫓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가치를 쫓는 게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이제 회사가 C-스토리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네. 그 CEO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 그 회사의 역량을 알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오늘 대표님과의 이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 지금 대표님의 유닛미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네. 성공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아유, 갖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이 창업에 대한 꿈을 꾸고 네. 또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선배를 통해서 사전에 배우고 네. 또 창업해서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네.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주고요. 우리 악수 한번 해요. 아, 네. 네. 우리 시니어와 청년이 네. 만나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